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에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 양근리에는 새로 건립한 멋진 도서관이 있습니다. 옥상에는 물빛 정원과 야외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도서관 어디서든 멋진 전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양평 도서관에 가서 21세기를 이끌어가야 할 모든 리더들을 위한 책 자유론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쓰고 정영하가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 존중이 왜 중요한지를 찾아 떠나는 자유론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주제는 철학적 필연론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는 학설과 대립되는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 또는 사회적 자유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논문의 주제는 개인에 대해 사회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이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논술되어지거나 논의되어진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스스로에게 잠재되어 있는 문제의식으로 인해 이미 현대의 실질적인 논쟁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게 인정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 문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의 의견을 갈라놓았던 문제였다. 그러나 인류의 발달 단계에 따라 사람들이 점점 더 개화될수록 이 문제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층 더 근본적인 취급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자유와 권위 간의 싸움은 우리가 일찍이 잘 알고 있는 역사, 특히 그리스와 로마, 영국의 역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고대의 이러한 싸움은 일반 백성 또는 일반 백성들 가운데 특정 계급과 정부 사이에서 벌어졌었다.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 지배자의 압제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게 되었다. 지배자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적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그들은 통치하는 단 한 사람 또는 특정한 종족 또는 특정한 신분의 사람들로서 구성되었다. 그들은 상속이나 정복을 통해 그 권위를 획득했을 뿐 국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 그 권위를 획득하지는 않았다. 다른 여러 형태의 전제와 마찬가지로 다수자의 압제라는 것은 처음에는 주로 관원의 행위를 통해서 행해졌으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사회 자체가 폭군으로 될 때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사회가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인간에 대해서 폭군으로서 군림하고 있을 때 복종을 수행하는 수단이 오직 행정관리의 손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사회는 자신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고 실제로 집행한다. 그런데 사회가 정당한 명령 대신 부당한 명령을 내리든지 본래 사회가 관여할 성질이 아닌 일에 명령을 내린다면 그 사회는 여러 형태의 정치적 압박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전제를 감행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전제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압제와 같은 과중한 형벌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일상생활의 세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인간의 영혼을 노예화시키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단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정관리의 전제에 대한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지배적인 여론과 감정의 전제에 대해서 방위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사회가 법적 형벌 이외의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사상과 관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위의 규칙으로 강요하려 하고 사회의 방식과는 조화되지 않는 온갖 형태의 개성의 발전을 방해하고 가능하면 그와 같은 개성이 형성되는 것 자체를 저지시켜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사회의 성격을 본받아 획일화되도록 강요하려는 사회적 경향 그 자체에 대한 방위도 필요하다. 부패하거나 전체적인 정부에 대한 방어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출판의 자유가 필연적이었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과 이해를 달리하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지침을 내리고 국민들이 접해도 되는 교의나 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자유문제의 이러한 양상은 종래의 저술가들에 의해서 매우 빈번히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강조되어 왔으므로 여기에서 특별히 역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영국의 법률은 출판의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튜터 왕조 시대와 같이 굴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부 장관들이나 판사들이 폭동을 두려워한 나머지 잘잘못을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일시적인 공황기를 제외하고는 정치적인 논쟁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 입헌국가에서는 정부가 국민에 대해 불관용의 기관으로서 의견을 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완전히 책임을 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종종 의사 표시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부가 완전히 국민과 일치되어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되는 한 어떠한 강제권도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그러나 국민 스스로에 의해서 행사되든 정부에 의해서 행사되든 그와 같은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나는 부인한다. 그러한 권력 자체는 불법적이다. 가장 나쁜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정부도 그러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지 않는다. 비난을 받는 의견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 그것을 해로운 것이라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 역시 절대로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의견의 판정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단자가 자신의 의견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더라도 그의 의견이 유용하다든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만은 허용되어도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의견의 진실성은 그 의견의 유용성의 중요한 요소이며 어떤 주장이 일반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알려고 할 때 그 주장이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악인의 의견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의견에서 진실성에 위배되는 신념은 어떤 것이건 참으로 유익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 유익하다고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믿어지는 이론을 부정했다는 죄로 그들이 문책을 당할 때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믿음을 저지시킬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견에 찬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주장을 가능한 많이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유용성의 문제를 마치 그것을 진실성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것처럼 다룬다는 것을 여러 독자들은 좀처럼 알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는 그와는 정반대로 무엇보다도 그들이 주장하는 교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이 절대로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논증이 한쪽에서는 사용되는데도 다른 쪽에서는 사용되지 못한다고 하면 유용성의 문제에 관한 공평한 토론은 도저히 행해질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법률이나 일반의 감정이 어떤 의견의 진실성을 논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의 유용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의 습관처럼 행해졌던 커다란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들을 그렇게 대함으로써 우리 자신은 종래와 같은 해를 입고 있는지도 모른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에 처해졌지만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하늘에 있는 태양처럼 솟아올라 그 찬란한 빛을 온 세상에 환히 비추어 주었다. 그리스도교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그리스도교회는 자라서 웅장하고 무성한 큰 나무가 되어 연륜이 오래되어 활기가 없어진 수목 위에 우뚝 솟아나 그것들을 자신의 그늘 밑에 말라 죽게 했다. 영국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단순한 사회적 불관용은 누구를 죽이는 일도 없고 의견을 근절시키는 일도 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의견을 위장케 하고 그것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금한다. 우리에게 이단적인 의견은 10년마다 또는 1세대마다 눈에 띄게 우세해지는 일도 없고 열세에 놓이지도 않는다. 인류가 만장일치로 진리를 받아들이자마자 진리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소멸되고 만다는 것일까? 지금까지 진보된 지성의 최고의 목적과 최선의 성과란 모든 중요한 진리를 인식하는 방향으로 인류를 한층 더 일치 단결케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면 지성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만 존속되어야 하는 것일까? 행복의 열매는 승리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짐과 더불어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 나는 결코 이와 같은 말을 긍정하지 않는다. 인류가 진보되어감에 따라 이미 논쟁이나 의문의 대상에서 벗어난 학설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될 것이다. 인류의 행복은 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성에 도달한 진리의 수와 중요성에 의해서 측정된다. 연이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진지한 논쟁이 가라앉는 것은 의견의 통일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의견이 진리일 때 그러한 통합은 유익하지만 그것이 오류일 때 그것은 위험하고 해롭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의견과 대립되는 의견은 가능한 그 용어를 부드럽게 하는 한편 매우 신중하게 불필요한 공격을 피하면서 발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하면 그 의견은 입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세한 의견 측에 터무니없는 욕설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발표하지 않게 되며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게 된다. 그러므로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우세한 의견 측이 욕설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반대 의견을 품고 있는 측이
욕설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를테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전통적인 종교에 대한 무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불신앙에 대한 무례한 공격을 억제하는 편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편을 억제하는 일이 법과 권위의 일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반면에 여론이 모든 경우 각 사례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논쟁하는 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찬성하건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는 태도에서 공평성을 갖지 못하고 악의와 아집 그리고 편협한 감정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취하는 입장이 우리 자신의 입장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위에서와 같은 악덕 행위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리해서는 안 된다. 반대자들과 그 의견이 어떠한가를 냉정하게 관찰하여 정직하게 진술하는 사람들과 반대자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일은 하지 않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되든지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의견을 품고 있던 당연히 경의가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공적 토론의 참된 도덕이다. 좀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실제적으로나 가상적으로 생각되는 정신적 우월성에 대해서 어떤 말로 경의가 표해지거나 마음속으로 경의가 표해진다 하더라도 전 세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회의 일반적 경향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우세한 힘을 준다. 고대사 가운데 중세에서도 개인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힘이었다. 그가 위대한 재능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질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었다. 현대에서 개인은 군중 속에 매몰되어 있다. 정계에서 여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낡고 죽은 말이 되었다. 힘이라고 불릴 만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반 대중의 힘이다. 정부가 일반 대중의 경향이나 성향을 반영해주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 그것은 정부의 힘이기도 하다. 이것은 공적 업무에서와 같이 사생활의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부합된다. 그들의 의견이 여론이란 이름으로 통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같은 종류의 공중은 아니다. 미국에서 그들은 백인에 한정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주로 중산계급이 그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대중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주목할 만한 사태가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대중은 교회나 국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표면에 나타나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또는 사적으로부터 그들의 의견을 취하지 않는다. 그들의 사고작용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과 매우 유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신문을 통해서 대중의 의견을 전하든지 대중의 이름으로 연설을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현재와 같이 인간 정신의 정도가 낮고 용렬한 상태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구성하는 정부가 평범한 정부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사회는 계약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의무와 근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의 계약 이론을 고안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은혜에 대해 마땅히 보답할 의무가 있다. 사회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갑을 일정한 행위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다. 이러한 행위의 첫째는 상호간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법률의 명백한 조문이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양해에 의해서 당연히 하나의 권리로 간주되어야 할 종류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둘째는 사회 또는 그 성원을 위해 간섭으로부터 방어해주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과 희생을 각자가 자기 몫만큼 부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사회는 마땅히 이러한 조건의 수행을 억제해도 좋을 것이다. 능률과 모순되지 않은 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킬 것. 그러나 정부는 최대한 집중시키고 이것을 중앙으로부터 널리 배포할 것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도시 행정에 있어서 뉴 잉글랜드의 여러 주에서처럼 직접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하지 않아야 그 지방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각 부의 관리들에게 모든 사무가 세무적으로 구분되어 배당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지방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각 부분에는 중앙 감독을 두고 이것이 중앙 정부의 지부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감독기관은 모든 지방에서 공적 업무의 행위나 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것과 유사한 기관의 행위, 그리고 정치학의 일반 원리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잡다한 정보와 경험을 렌즈로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중앙으로 집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앙기관은 사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알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 기관의 특별한 의무는 어느 한 지방에서 얻어진 지식이 다른 지방에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 기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월등하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관할 범위도 광범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방기관에서 볼 수 있는 사소한 편견이나 편협된 견해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이 기관의 권고는 당연히 커다란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사회가 그릇된 목표를 위해서 혹은 관여해서는 안 될 일을 위해 권력을 휘두를 때 그 횡포는 정치적 탄압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것이 된다고 경고했던 존 스튜어트 밀과 함께 걸었던 자유론 속으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